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진입니다. 자,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시죠? 저도 이제 이 유튜브에서 각종 이제 온라인 계약에 대한 우려의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보면 볼수록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왜 불안할까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바로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온라인 계약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디지털 학습 능력을 높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한다는데, 그러면 그 과제는 고스란히 다 엄마 거가 되는데, 무슨 자기주도 학습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학원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이 많았어요. 엄마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한 2회 정도 하다 보면요. 아이가 알아요.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아이 스스로가 하더라고요. 음,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오늘 공부한 내용, 그 다음에 숙제한 내용을 사진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리기.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지 선생님께 1대1로 질문하기. 그리고 이제 테스트 보잖아요. 테스트 보면은 이제 파일 열어서 출력하고 다시 그 시험 결과를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개인 메시지로 보내기.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동안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쌓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타자를 선생님과 실시간으로 이제 채팅을 통해서, 이제 또 거기도 써먹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너무 아날로그로만 공부했다 보니까 갑자기 디지털로 공부를 하니까 재미가 또 있나 봅니다. 또 아이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많은 우려 속에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는 방법을 내 아이가 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자기주도 학습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가 경험하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며칠 전부터 매일 아침 저희 아이와 하루 스케줄을 정리를 해봅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저학년 때에는 아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해야 할 숙제, 이런 것들을 90%는 제가 정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은, 아이가 스스로 이제 오늘 내가 공부할 과목을 정하고, 공부할 범위를 정하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을 정하게끔 하는 겁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는 그래서 아이에게 다이어리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과목, 그 다음에 범위, 걸리는 시간들을 이제 예측해서 언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다를 정리를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아이들도요, 계획을 짤 때 어떤지 아세요?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어 독해를 10분 만에 끝내겠다. 수학 문제집, 뭐, 예를 들어서 1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뭐, 1시간 안에 끝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짜오는 거예요. 전 되게 놀랬어요. 그리고 실망도 했어요. 아니, 그 전에 그렇게 엄마와 함께 계획을 많이 짜봤는데,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걸까? 하고,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가 정한 그 계획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라고 했죠. 웬걸요. 점심시간 지나자마자 바로, 아, 생각보다 많이 걸리네요. 아, 다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행착오. 해봐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기 전후에는 아이가 시간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학교를 안 가니까 그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전에는 이제 어떤 공부를 할 거고, 어떤 과제를 할 거고, 오후에 또 몇 시, 언제는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겠다. 아이가 나만의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도 몇 번 하면요, 아이가 알아요. 아, 내가 매일
국영수를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아이 스스로 알게 되더라고요. 노는 시간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이런 것들도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요. 부모님들은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은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일단 궁금해요. 지금 이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한번 보기도 하고요. 처음에 호기심에서 보다가 나중에는 내 아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만 보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온라인 특히 쌍방향 수업은요. 선생님과 아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카메라에 보이지 않는 그 사각지대에 누가 있어요? 누군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 나도 있는데 저 친구의 엄마나 아빠도 있겠구나. 그럼 만약에 내 아이가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하지 못한다. 선생님께서 무슨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잘 못한다. 그러면은 친구들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보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아이에게 잘해라, 잘해라, 열심히 해라, 집중해라. 아주 지나친 잔소리와 간섭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것도 사실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둘째 수업을 할 때 쌍방향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했는데요. 이제 뮤트 기능이 있죠. 이제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하는 기능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발표를 하는데 잘 못했어요. 음소거를 하고 부모님이 뭐 혼을 내든 잔소리를 하든 하셔야 됐는데 음소거를 깜빡했나 봐요. 너 왜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똑바로 못해? 정신 안 차려? 뭐 이런 말들이 이 소리를 통해서 막 다 들리는 거예요. 정말 놀랬죠.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구나. 저도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이를 믿어보시는 거 어떨까요? 특히 이런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요. 조금 자유롭게. 그래도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선생님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하는 건데 물론 직접 이제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것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도 또 재미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험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게요. 특히 초등 저학년 학부모님들 지나친 간섭은요.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간섭하는 것을 좀 줄이고 간섭 대신에 작은 관심을 주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요. 생각보다 애들이 너무 잘해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는요. 처음만 잘 가르쳐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 스스로 합니다. 왜냐면 워드도 치고 파일도 만들 줄 알죠. 파일도 올릴 줄 알죠. 물론 이거 못하는 친구들 한두 번만 해보면 아주 금방 배워요. 금방 하는데 그러다 보면 생각보다 내 아이가 잘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는 아이에게 맡겨버립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무관심.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이에게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을 주세요. 자율성을 주되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오늘의 알림장을 보고요. 오늘 선생님이 내준 과제물을 아이가 다 수행을 했는지 우리가 바로 잠자기 전에 체크는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아이들이요. 잘한다, 잘한다 꼼꼼하게 본다고 했는데도 실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직은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등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혹시나 놓치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챙겨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온라인 수업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면요. 아이들의 집중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래요. 저도 예전에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배운 적이 있었는데 저는요. 항상 10분이 지나면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너무 졸려서. 그래서 이 졸음을 깨려고 옆에 항상 뭐 커피라든지 뭔가 스낵 같은 거를 두긴 했는데요. 먹으면 좀 잠이 깨는 것 같지만 또 집중도가 또 떨어지더라고요. 온라인 수업은 생각보다 아이들에게 집중도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겠다. 하지만 우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그러면은 어떤 쉬는 시간에는 정말 아이가 적절하게 쉬게끔 만들어야 되고요. 온라인 수업을 듣는 장소는요. 정말로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주변 환경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재미있는 것들. 장난감이라든지 어떤 게임기가 있는 건 저는
비축, 장난감이나 게임기가 있는 것은 안 되겠죠. 아이들의 이제 시선을 자꾸 이제 끌게 하니까. 그쵸? 그리고 또 간식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 수업을 다 한 다음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뭐 스낵을 먹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도를 이제 떨어뜨리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배제시킨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 끝나면 부모님께 피드백을 하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피드백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계속 봐요. 계속 보고 EBS 보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 듣고 그럼 어떻죠? 계속 한 방향으로만 지금 학습이 된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이것을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직 아이는 몰라요. 본인이 아웃풋을 내봤을 때 내가 이거 잘 몰랐구나, 잘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학교에 과목별 문제집을 구입하는 거를 좀 권장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학습 결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과를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과목별로 뭐 국어, 그 다음에 뭐 수학, 사회, 과학 등 이렇게 과목별로 문제집을 사서 관련된 그 내용을 공부를 하고 집에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가 얼마큼 이해했는지 체크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학습 결손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온라인 수업이요, 아이들을 보고 들을 때는요,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나 다 알아. 근데 돌아서면 바로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습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내주는 과제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부담을 느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한숨이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매일 과제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의 과제가 미리 올라와요. 월요일은 뭐 미술 과목, 그 다음에 뭐 수학에서 어떤 연산을 해서 뭐 올려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화요일에는 리코더 연습을 하고 어떤 곡을 연습했는지 게시판에 적어라. 그 다음에 수학 연산 문제를 풀어라. 그리고 체육 안전교육 시간에는 어떤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을 듣고 뭐 한 줄을 남겨라.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들이 일일이 보고 챙기면 되게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잘하는 아이들도요, 까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보고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엄마가 또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나의 일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아이가 하나면 모르겠는데 아이가 한 3명, 4명씩 있다고 쳐봅시다. 정말 많겠죠. 최근에 한 이스라엘 학부모님이 온라인 수업 이거 안 된다고. 나처럼 이렇게 애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막 화가 난 것처럼 화가 났죠? 화가 났어요. 저 사실 너무 공감 가더라고요. 왜냐면 그 영상을 봤을 때 저도 오전에 이쪽 방에서는 첫째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쪽 방에서는 둘째가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쌍둥이 또 애기들이 있잖아요. 쌍둥이 아가들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엎고요. 앞뒤로 엎고 이쪽 방 가서 체크해주고 또 달려와서 이쪽 방 가서 체크해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이가 많으신 분들 이제 온라인 학습하면 처음에 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처음에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집니다. 또 익숙해지고요. 우리 아이를 믿어야죠. 잘할 거예요. 웃음이 웃는 게 아니죠, 사실은. 자, 그만큼 신경을 쓰긴 해야 됩니다. 그 온라인 계약이라는 게 전 너무 길어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어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이제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을 하실 거고요. 단점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기회에 이제 부모님도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학교에서는 어떤 자료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도 내가 스스로 공부 계획도 해보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디지털 기기에도 익숙해지게 하고
학습적으로도 잘 쓸 수 있게끔 지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